네, 이제 구체적인 AI 워크플로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워크플로우는 네 가지 단계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준비, 알고리즘 및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시스템 디플로이먼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준비된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워크플로우의 각각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 워크플로우가 적용된 예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AI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딥러닝을 사용해서 도로의 차선 및 차량을 감지하는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예 역시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4단계 워크플로우를 따르게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에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 후 고속도로 차선 추정과 같이 더 큰 규모의 시스템에서 다른 모듈과 함께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이 AI 모델을 다른 알고리즘 구성 요소와 함께 실제 시스템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AI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4단계 워크플로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술 고도화에 따라 시스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고려해야 될 사항도 늘어나고 버그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예에서는 딥러닝 모델 외에도 차량의 모델, 컨트롤러, 센서 융합 구성 요소 및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를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MBD와 시뮬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단계를 살펴보면 AI는 MBD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의 모델링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컴포넌트 모델링에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도가 높아서 시뮬레이션 속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하이 피델리티 모델의 경우 AI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사용해서 데스크탑 및 하드웨어 인루프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직스를 기반한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을 얻을 수 없을 때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접근 방식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굿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는 커버리지가 높은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AI 기반 알고리즘 개발이 있는데 개발 중인 다양한 알고리즘들 중에 일반적인 if else 등의 조건식 알고리즘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고차원의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AI를 적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영역 모두에 대한 필드 고객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컨티넨탈은 몇 년 전 매스웍스 오토모티브 컨퍼런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 온도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피지컬 모델링 접근 방식이 가진 장애를 극복한 사례인데요. ECU 기능을 묘사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있는 경우에도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보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엔진 테스트 벤치에서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데이터 기반 AI 모델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르노사의 저공해 차세대 차량 기술 관련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낙스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스를 저감하기 위한 후처리 시스템 개발 시에 낙스 배출량을 매트랩 딥러닝 툴박스의 LSTM 모델을 이용해서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90% 추정 정밀도를 확보했고 LSTM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고 테스트된 코드를 바로 ECU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AI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버추얼 센서가 무엇일까요? 버추얼 센서는 피지컬 센서가 아닌 소프트웨어 센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센서는 실제 물리적인 센서를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른 종류의 센서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위치의 센싱 값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SOC 추정으로 물리적인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피지컬 센서는 너무 비싸거나 작동 상태나 시간에 따른 열화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델 기반 혹은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사용하거나 때때로는 두 가지를 합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델 기반 접근은 칼만 필터와 같은 그레이 박스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룩업 테이블이나 시계열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AI, 머신러닝, 딥러닝 테크닉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 세션에서 하려는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I 기반의 버추얼 센서를 만들고 배터리 SOC를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추정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네, 죄송합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시뮬링크로 구현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디플로이해서 프로세스 인드 루프 모드에서 검증하는 영상입니다. 프로세스 인드 루프라고 해서 생성된 C코드를 타겟 보드에 디플로이하여 하드웨어 상태에서 검증을 통해 타겟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 상태 모니터링 및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AI 엔지니어도 시뮬링크를 사용하면 쉽게 하드웨어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테스트 및 프로파일링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제로 넘어가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하는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최상위 시뮬링크 모델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배터리 플랜트 모델이 있습니다. 플랜트 안에는 배터리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역할은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MS는 과충전 및 과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하는데 배터리의 센서로부터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를 획득하여 작동하게 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플랜트 모델은 설계상 마치 PID 제어기처럼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BMS 서브 시스템에는 셀 밸런싱 로직과 비정상 컨디션을 회피하기 위한 로직 등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배터리 충전 상태 SOC이고 이 충전 상태 값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기반으로 하는 재기 추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칼만 필터를 대신해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망을 훈련할 것입니다. 신경망 추정기에 대한 입력은 전류, 전압, 온도, 그리고 전류 및 온도의 무빙 에버리지 값입니다. 칼만 필터를 신경망 추정기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만 필터는 배터리의 다이나믹 모델을 필요로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AI 기반 SOC 추정은 실제 측정 데이터로 학습할 수가 있어서 다이나믹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모델의 거동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임베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는 계산 부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아키텍처를 선택하면 이러한 부하를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드하게 보면 우리는 전압, 전류 및 온도 측정 값을 기반으로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SOC 값을 출력하는 AI 기반 SOC 추정기를 구축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AI 개발 워크플로우 4단계 중에 1단계 데이터 준비 측면의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전류, 전압, 온도값, 그리고 계산된 SOC 값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온도와 전류의 무빙 에버리지 값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값들은 과거의 정보를 AI 모델에 넣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AI 모델에 현재의 정보만 가지고 있고 과거의 추세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리스판스, 그러니까 정답값을 레벨링하기 위해서 전류값을 적분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쿨롱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심플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연구를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이 값을 BMS에서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하고 데비에이션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값은 아주 정밀하게 측정된 값을 사용하기에 AI 학습용 아웃풋 값을 만들기에 유용한 방식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맥메스터 유니버시티의 자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모델링을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의 오픈 프레임워크에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랩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이전에 언급했던 SOC 추정용 AI 모델 생성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저희는 리그레션 러너와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라는 앱을 제공합니다. 사진을 보고 고양이냐 강아지냐 구별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주식 시세라든지 온도 예측, SOC 등의 어떤 밸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리그레션 러너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코딩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UI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하시고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동 코드 생성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다양한 서드파티 모델들을 임포트하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모델은 서드파티에서 하면서도 시뮬레이션 및 양산 코드 생성은 저희 시뮬링크를 활용하는 고객들도 꽤 계시고 계십니다. 네. 먼저 딥러닝 툴박스 컨버터 포 텐서플로우 애드온을 설치한 후에 이제 텐서플로우 모델을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온 모델을 이렇게 세이브 명령을 해서 맵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트랩으로 텐서플로우 모델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로 불러온 모델을 확인합니다.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실행시켜서 그래프로 플로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텐서플로우 모델이 매트랩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매트랩 딥러닝 툴박스에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블럭들을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출력 라인을 걷고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블럭별 속성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입출력 값이라든지 어떤 속성 값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세팅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해주게 됩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모델이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분석이 완료되면 이제 AI 모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용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학습용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은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나면 이제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앱을 기반으로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트레이닝이 끝나면 학습된 AI 모델을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학습된 몇몇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떤 시뮬링크 블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뮬링크용 AI 라이브러리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태틱스틱스 앤 머신러닝 툴박스, 딥러닝 툴박스,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툴박스, 그리고 오디오 툴박스, 그리고 컴퓨터 비전 툴박스 등에서 AI 블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 MBD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블럭들을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학습된 모델을 시뮬링크에서 추론을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모델과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모델들을 패럴렐로 검증이 가능한데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가 있고 리그레션 트리 모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TM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라이브 스크립트에서 시뮬레이션 명령을 실행을 하면 4개의 모델을 병렬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메모리 풋프린트 등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비교를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타겟에 심으려고 하는 어떤 모델을, AI 모델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루트민 스퀘어 값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스크립트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AI 모델을 BMS 모델에 인티그레이션 한 후에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S 모델을 왼쪽에, 플랜트를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노란색이 쿨론 카운팅 값인데 쿨론 카운팅 값은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 어쨌든 AI 모델과 스탠디드 칼만 필터 그리고 이렇게 모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스웍스는 일관된 코드 생성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리지널 시뮬링크 혹은 딥러닝 모델을 수정할 필요 없이 어떠한 타겟에든지 코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코드 생성은 코딩 에러를 경감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고객분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코드 생성 툴들을 사용해서 C나 C++ 코드를 생성하여 다양한 CPU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인텔 CPU, ARM Cortex-A, 엔비디아 GPU 등에서 최적화된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프리 C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디바이스든지 간에 C코드로 구동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AI 모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코드 생성 설정이 완료되면 프로세서 인드루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NXP사의 ARM Cortex M7 프로세서를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알고리즘으로부터 코드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코드는 타겟 보드인 ARM 칩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별도의 실험용 배터리팩 필요 없이 안전하게 다양한 실험을 MBD 기반으로 수행하게 되며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비에 디플로이 하려고 할 때는 몇 가지 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등등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플로이 하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필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관련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시면 내가 쓰고 있는 마이컴에 대해서 이러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Get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라는 풀다운 메뉴를 보시면 다양한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마이컴에 연동된 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뮬링크에는 프로파일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평균 실행 시간, 최대 실행 시간, CPU 유틸라이제이션 등등을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훌륭한 모델들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일 뿐이라는 점도 명심하시고 성급한 일반화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해석 가능성이나 메모리 풋프린트, 정확도에 대한 강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 AI 모델 선정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좌측의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의 정확도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활장 칼만 필터의 정확도가 LSTM 모델보다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만 필터보다 AI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제한적인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공정한 검증을 실제 제품 개발자 분들께서 수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매트랩에서는 모델 사이즈 압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루닝, 퀀타이제이션, 베이시언 옵티메이제이션 등의 모델 압축 범주에 속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메모리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이를 타겟 보드에 실장하는 부분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티드 레이어를 활용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LSTM 모델 사이즈를 현저하게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원본 모델의 크기를 93%까지 축소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LSTM의 레이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애큐러시 저하는 최소화하면서도 메모리 풋프린트를 낮추고 추론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희가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준비 측면에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프리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툴박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모델링 측면에서는 앱을 사용해서 로우 코드 기반으로 드래그 드랍 등을 통해서 AI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와 같은 타 프레임워크의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측면에서는 AI용 시뮬링크 블록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더 큰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크기를 줄이고 추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모델 압축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배포하려고 할 때 특정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프리 딥러닝 모델용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정밀도뿐만 아니라 배포 효율성 측면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